소금을 줄이라고 하면서 왜 병원에서는 태어날 때까지 링거액을 마실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과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 왜 마셔야 될까요? 물은 당연히 우리 몸에서 요구하니까, 그죠? 요구하니까 마셔야 됩니다. 보통 갈증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갈증 호르몬이 그 이름은 안지오텐신 2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몸은 호르몬에 의해서 밥을 먹으면 배부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배가 고프기도 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배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 그랄린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죠. 렙틴이라는 호르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인슐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몸에 호르몬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또 물 역시 호르몬이 있어야 물을 마실 수 있는 어떤 갈증 욕구가 생기죠. 그런데 이게 정말 굉장히 재밌는 게 일반적 성인들이 물을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마르다라고 하기 전에 물을 반드시 마셔줘야만 우리 몸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자,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일반적으로 그 소금을 몸에 해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소금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죠. 병원에서 우리가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 그 권장보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금 먹으면 안 된다. 소금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 혹은 또 우리가 암에 걸려서 몸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뭐 맵고 짠 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중에 짠 음식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많이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의 사고가 됐죠. 그냥 병에 걸리면 소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 근데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의료 행위 중에 의무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뭐를 하죠? 수액을 맞죠. 링거 수액을 맞죠. 링거액이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소금물입니다. 0.9%의 소금물인데, 이 링거액의 주 성분이 사실 우리 몸의 체액, 또 혈액의 pH에 맞춰서 그것을 우리가 주사로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물을 공급함으로 이제 환자의 혈액과 체액을 정상적인 수치로 계속해서 유지시켜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암이나 당뇨나 아니면 외상을 입었든지 간에 아니면 정신적 질환을 갖든지 입원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링거액 주사를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맞는 환자를 못 봤죠? 다 맞죠? 물론 이제 주사를 맞아서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해요. 나중에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해서. 하지만 링거액 주사를 맞으면 환자가 물을 마시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소금을 줄이라고 하면서 왜 병원에서는 태어날 때까지 링거액을 마실까? 분명히 소금은 줄이라고 하는데 소금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서 그렇고 링거액은 혈관에 꽂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혈관에 넣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이제 혈관에 주입하는 건데, 우리 몸은 결국 한순간도 물과 소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증명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소금이 없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몸에 소금이 부족하잖아요. 또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나음에 계시면서도 이 원리를 모르시면 먹으면서도 계속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소금 자꾸 내가 얼마큼 섭취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실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잖아요.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소금의 양은 그 아주 적은 양입니다. 하루에 3g은 정말 적은 양이에요. 배, 2배 이렇게 드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선택하시면 되고, 보통 아프리카의 사바나 같은 이 동물의 그 왕국이라고 하죠. 그런 지역에를 보면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초식 동물은 항상 누구의 먹이가 되죠? 육식 동물의 먹이가 되잖아요. 근데 육식 동물이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포진하는 곳이 딱 2군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네? 물가 맞아요. 또요. 소금이 있는 곳도 맞습니다.
소금. 소금이 많은 지역 땅 아니면 소금이 있는 그 암염 절벽들 그 근처에서 항상 포진하고 있어요. 왜냐면 잡아 먹어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 암염지대나 소금이 많은 흙이 있는 곳에 육식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가서 이제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그 산양이라든지 뭐 이런 초식 동물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물과 소금 먹어야 돼요. 물과 소금 없이 얘네들이 못 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육식동물이 있어. 잡아먹힐 수도 있어. 그래서 정말 많은 초식동물이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동물들이 잡아먹히지만 그래도 가는 이유는 어차피 죽으니까. 그죠? 네. 소수의 희생과 다수의 생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 여러분 예전에 그 영상들 보셨을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짐승들이 그 절벽 같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거기서 혀를 내밀어서 바위 옆에 있는 소금들을 먹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소금 먹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소금을 먹고 유지합니다. 그럼 육식동물은요? 육식동물은 어떻게 할까요? 소금을 실제로 먹진 않지만 초식동물이 잡아먹을 때 소금을 먹는 거예요.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육식동물은 칼륨을 섭취하지 않아요. 야채나 곡식 섭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칼륨은 배출하는 그 작용이 굉장히 강한 미네랄인데 이런 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소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이 초식동물만큼 많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풀을 먹고 곡식을 먹으니까 충분한 소금 섭취가 꾸준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매일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탈진, 탈수 이런 거 금방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링거액은 염화 나트륨 8.6g에 그 다음에 염화 칼륨 0.3g 그 다음 염화 칼슘 0.33g의 물을 희석한 증류수를 희석해서 약 1리터를 만들어요. 1리터. 그것이 우리 그 혈액의 pH와 가장 비슷하게 0.9%의 나트륨 그 액을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상식적인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소금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기본 식품이다. 어떻게 보면 피를 만들고 생명을 살리고 또 호르몬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 몸에서 여러 가지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